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자, 이번 시간 2017년 28회 감정평가사 기출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문제 풀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감정평가사 시험하고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하고 회차가 똑같습니다. 2017년은 공인중개사도 28회고 감정평가사도 28회입니다.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은 15,000명 이상에서 20,000명 이상 정도를 선발하는 데 반해서 감정평가사는 최근 5년간 합격 인원을 보면 150명에서 2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사가 공인중개사 시험보다는 훨씬 더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또 2차는 주관식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 감정평가사에 나온 부동산학 원론에 있는 공인중개사법 관련 문제를 풀어보고 있습니다. 보통 공인중개사법 관련 문제가 2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28회 때에는 1문제가 출제되었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할 수 있는 업무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이게 감정평가사 시험을 보면은 공인중개사법 나오는 게 해마다 이게 패턴이 비슷하고 아마 여러분들이 계속 수업을 듣다 보면 똑같은 문제가 아니냐 할 정도로 계속 같은 곳에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법인의 겸업제한, 그 다음에 중개계약 이런 것들이 주로 많이 출제되고 있죠. 법인의 겸업제한. 이 법인의 겸업제한이 실질적으로는 별로 우리나라에서 법인이 지금 중개업을 하는 큰 대형 법인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출제되는 것은 공인중개사 출제위원하고 감정평가사 출제위원들의 인력풀이 겹칩니다. 같은 출제위원들이기 때문에 이 공인중개사법에 출제되는 게 감정평가사에 출제되고 또 감정평가사에 출제됐던 게 공인중개사 시험에 출제됩니다. 감정평가사 1차 시험은 보통 4월에 시험을 실시하죠.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은 10월에 실시하고요. 그래서 그해 4월에 감정평가사 시험에 출제됐던 것들이 10월에 공인중개사법 시험에 출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법인의 우리 법 제14조에 보면 법인의 겸업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렇게 법인에게만 특별히 겸업을 제한하는 이유는 외국 대형 법인이 우리나라 진출을 해서 우리나라 개인개업 공인중개사와 무한 자유 경쟁을 하면 우리나라 개인개업 공인중개사가 살아남을 수가 없기 때문에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겸업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시험에는 왜 겸업을 제한하느냐 이런 취지는 출제되지 않습니다. 법조문에 있는 것만 출제됩니다. 따라서 법인은 중개법인은 법인이라고 하면 회사죠. 회사의 경우에는 돈 되는 일은 못합니다. 돈 안 되는 업무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에 보면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 임대 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 대행할 수 있습니다. 관리 대행은 할 수 있는데 임대업은 할 수 없습니다. 임대업은 안 되고 관리 대행만 가능하고요. 또 상업용 건축물과 주택만 관리 대행할 수 있습니다. 공업용 건축물, 농업용 건축물 관리 대행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부동산의 이용, 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발업은 할 수 없습니다. 개발업을 해야 돈이 되죠? 개발업이라는 것은 개발을 업으로 하는 게 개발업인데 개발이라는 것은 디벨로퍼, 이게 부가가치를 높이는 게 개발이죠. 빈 땅을 사가지고 집을 지어서 파는 것도 개발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개발업은 못하고 이거 개발하면 돈 됩니다. 알려줘야 된다고요. 개발에 관한 상담업만 할 수 있습니다. 개발업은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3번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개발 대행. 개발 대행은 안 되죠. 관리 대행만 가능합니다. 개발은 대행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개업 공개사를 대상으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 제공이죠. 개업 공개사를 대상으로 해야 됩니다. 시험에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X로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 제공, 프랜차이즈 가맹점업을 할 수 있는데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해야 되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소속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기출문제에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다, X로 출제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중개 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 이사업체 소개 등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업은 할 수 있는데 용역업은 안 됩니다. 용역업은 안 되고 용역 알선업은 가능합니다. 즉 도배이사업체를 직접 운영하는 건 안 되고 도배이사업체를 소개시키는 것은 가능합니다. 용역이라는 건 노무를 제공하는 게 용역이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그래서 도배이사업체를 직접 운영하면 50% 정도 남는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소개시키면 이삿짐센터 소개시키면 제가 현업에 있을 때 2만원에서 1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최대. 보통 2만원에서 5만원 정도 줍니다. 돈 안 되죠? 그 다음에 인테리어 업체 소개시켜주면 보통 10% 정도 줍니다. 10%. 리모델링 하려면 한 3천만원 정도 듭니다. 그러면 리베이트를 10% 받아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닙니다. 이런 겸업을 하고 받는 수수료는 중개수수료가 아닙니다. 따라서 많이 받아도 공인중개사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개보수가 아니기 때문에 중개업 외에 겸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택 상가 분양대행하고 MGM을 보통 뭐 아파트 같으면 300만원, 빌라 같은 거는 500만원 이런 식으로 받는데 상가면 더 받죠. 상가면 1000만원, 2000만원 이렇게 받죠. MGM을 많이 주는 거일수록 그만큼 나중에 수익률은 낮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주택 가격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최근에 상가는 공실이 많고 상가 가격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죠. 3번이 정답이었고요. 해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설. 3번이 정답인데 법인은 7가지 업무 외에는 겸업을 할 수 없다 했는데 7가지라고 했는데 이 중개업은 겸업이 아니라 고유의 업무고요. 나머지 사실상 겸업을 할 수 있는 업무는 6가지입니다. 그래서 고유 업무 중개업 외에 6가지를 더 겸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 7가지만 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그러면 법인이 아닌 개인개업공개사는 여기에 있는 7가지 업무도 할 수 있고 이거 외에도 타법에서 규제하지 않는 한 다른 업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학생이 국토부에다가 전자민원을 제기해서 저는 대학생인데 아버지를 대신해서 자격을 취득했는데 아버지한테 중개사무소 맡기고 학교를 계속 다니고 싶은데 가능한지 여부를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국토부 답변, 이중직업을 가지는 것, 경업을 하는 것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자유이지만 다만 중개사무소에 직접 근무치 않고 보조원 등으로 하여금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는 경우에는 자격증 등록증 양도대여에 해당되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즉 경업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자격증 등록증을 빌려줘도 된다는 뜻은 아니죠. 직접 계약서 작성하고 확인설명서 작성을 한다면 다른 업무 식당 하면서 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공인중개사 학원 하면서 중개업을 해도 됩니다. 제가 어제 가본 사무소는 법무사 사무실인데 법무사 하면서 개업공개사 등록도 돼 있더라고요. 예, 그건 가능합니다. 변호사 하면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으면 개업공개사도 같은 장소에서 해도 됩니다. 겸업, 겸용 제한은 없습니다. 개인은 겸업 제한이 없는데 법인은 대형 법인이 우리나라 진출해서 우리나라 개인 개업공개사와 무한 자유 경쟁을 하면 우리나라 개인 개업공개사 살아남을 수가 없기 때문에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인만 겸업을 제한하고 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상업용 건축물이나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 대행은 가능한데 임대업은 안 된다. 임대업을 해야 돈이 되죠? 돈 되는 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개발업은 안 되고 개발에 관한 상담업만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4번은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소속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일반인을 대상으로가 아니라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옛날에 LBA 법률중개사, 부동산 114, 부동산 뱅커 이런 거 프랜차이즈 가맹점업이죠. 개업 공개사를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주택 및 상가의 분양 대행 가능합니다. 분양업은 안 되고 분양 대행업만 됩니다. 분양 대행은 남이 지어놓은 것을 대신 분양하는 게 분양 대행업이고요. 분양업은 본인이 직접 지어서 분양하는 게 분양업이죠. 분양업을 하면은 분양만 100% 된다면 50% 정도 남는답니다. 그러나 분양 대행업을 하면은 MGM은 보통 300, 500, 뭐 많이 받아야 1000만 원 이 정도밖에 못 받습니다. 분양 대행 수수료는. 그래서 돈 되는 분양업은 안 되고 분양 대행업만 가능합니다. 업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무조건 X는 아닙니다. 분양 대행을 반복하면 분양 대행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분양 대행업이 가능하다라고 해도 틀린 말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그 밖에 중개업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인데 그게 뭐냐면 도배, 이사업체 소개 등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입니다. 용역의 알선업만 가능하고 용역업은 안 된다. 도배, 이사업체를 직접 운영하는 건 안 되고 소개시키는 것만 가능하다. 그 다음에 7번 경매 또는 공매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 알선과 매수 신청 대리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부동산에 대한 입찰 대리, 매수 신청 대리 하려면 지방법원장에게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하고 그 지도 감독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압류부동산 공매 입찰 대리만 하거나 또는 경매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이나 취득 알선만 하려면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한 개업공개사는 매수신청 대리 보수를 한도액 범위 내에서만 받을 수 있죠. 매수신청 대리 보수 요율표가 예규 규칙에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만 받을 수 있고요. 이 경공매 매수신청 대리 빼고 나머지 업무를 하고 받는 돈은 중개보수가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 약정이 있다면 많이 받아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은 아닙니다. 자, 여러분 도움 되셨나요? 이 법무사가 아니죠. 예, 이게 감정평가사 시험을 보면 해마다 출제됐던 문제, 유사한 문제가 계속 반복 출제된다는 걸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출문제가 계속 반복됩니다. 똑같은 문제는 아닙니다. 패턴이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같은 파트에서 출제되니까 기출문제를 정확하게 숙지하는 게 실제 시험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